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챕터 3장 리카르도 모형에 대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교재 55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리카르도 모형의 가정을 설명드렸고요. 단위 노동 투입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 우위론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의 법칙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경제학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기회비용을 측정하는가? 뭐 그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다른 거, 이런 포기에 대한 아쉬움,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자, 그래서 이 기회비용과 그에 따른 비교 우위의 원칙, 요거에 대해서 법칙,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 봤던 표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노동이라는 거 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와 B가 국가고요. X랑 YZ가 아웃풋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게 막 암기하시다가 이쪽에 국가고 XY가 뭐 국가일 수 있지 AZ와 BZ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A와 B가 두 나라구나. 그리고 XZ랑 YZ를 생산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뭐라고? 그렇죠. 투입된 노동의 투입량, 노동의 양이야. 2와 8, 그리고 3과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비교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비교위는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 가지고 우리가 비교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재화의 기회비용이 상대국보다 더 낮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재화에 대해서 비교위를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기회비용의 개념 이거 다 아시는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거기 opportunity cost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어떤 재화의 기회 비용이란 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그렇죠?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 그러니까 내가 XZ를 생산하면 거기다가 투입을 하게 되니까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른 재화의 양으로 표현한 게 바로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회계적 비용은 그 재화 생산에 들어간 투입된 비용을 직접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데 기회비용은 그 재화 생산에 들어간 비용, 물론 또 그것까지 이제 당연히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생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아쉬움, 다른 재화의 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자원이 인풋에 해당하는 자원이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원이 엄청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희소성이 없게 되면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떤 재화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는 양을 바로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자,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자, 기회비용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자동차 요거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 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으면 냉장고, 이 냉장고입니다. 요거 냉장고를 몇 개?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자동차 하나 생산하게 되면 자동차 하나를 생산할 수 있고요. 냉장고 생산하면 냉장고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 자, 이때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냉장고 10대를 포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한 대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의 기회비용은 냉장고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 10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우리 경작에선 상대 가격, 상대 비용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냉장고로 볼게. 냉장고. 냉장고 한 대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냉장고 한 대는 자동차 이거 쪼개는 거야. 10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대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다 쓰면 냉장고에 대한 당연히 한 대야. 한 대의 기회비용은 자, 이게 자동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몇 대가 된다? 10분의 1로 표현하세요. 책에서는 0.12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10분의 1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경제원은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 표에 대해서 우리 기회비용을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국가에서는 재화 한 단위 생산하는데 X재 생산하는데 노동자 2명이 들어가요. 이 기회비용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기회비용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비교 우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서 얘기해야 돼. A국 입장에선 X재 생산할까? Y재 생산할까? 요겁니다. 자, B국 볼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B국이 좀 더 쉬워요. 이거 A국도 어렵진 않은데 이게 뭐 2분의 3 아니면 3분의 2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B국 입장에서 보면 X재 이게 노동이 투입된 거니까 X재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8명이 달라붙어요. Y재 생산하는데 4명이 달라붙어. 그럼 X재 생산하려면 Y재 8명이 Y재 생산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 Y재 4명이서 하나 생산하니까 Y재 2개를 포기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기회비용으로 빨리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우선은 좀 뭐 어렵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파고드세요 전략을 얘기합니다. 숫자가 노동일 때 그러면 B국에서 X재 기회비용을 Y재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4가 밑으로 파고드세요. 이렇게. 이 기회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Y재의 기회비용을 X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8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8분의 4, 2분의 1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A국이 X재 생산할까, Y재 생산할까 할 때 X재의 기회비용을 Y재로 표현합니다. 그럼 3이 밑으로 파고들고요. 됐죠? 자, Y재로 표현하면 2가 밑으로 파고듭니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단락에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단락 볼게요. 단위 노동 투입량으로 기회비용이 계산되고 있는데 X재 기회비용 여기 보시면 A국은 3분의 2, B국은 4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2죠. 2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게요. 우리 언제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 나는 X재가 관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X재에 내가 관심을 갖겠다 이 뜻입니다. X재와 관련한 관심. 네, 이렇게 있어요. 자, X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기회비용이 우리 어떤 게 쌉니까? A국가는 3분의 2인데 B국가가 4분의 8,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A국의 X재 기회비용은 3분의 2고요. 자, 3분의 2가 거기 보시면 A국의 X재 기회비용이고요. B국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과야. 사과의 가격이 100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1원짜리 100개를 주면 사과랑 교환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1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100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1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는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서도 잘 그 마인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다라고 하면 이게 X재의 기회비용인데 기회자를 빼세요. 그러니까 X재의 비용이야. 이게 뭐라고? A국의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 2는 뭐라고요? 2다 이렇게 된 것은 B국의 XJ에 대한 기회비용, 기회자 빼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XJ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가격으로 표현했을 때 A국이 지금 더 B국보다 더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YJ를 단위로 나타냈을 때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XJ를 YJ 단위로 나타낸 단위로 여기 100원이다 그러면 화폐 가치 1원을 기준으로 나타낸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A국에서 XJ 기회비용이 YJ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낮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결과 기회비용이 XJ는 A국이 낮기 때문에 A국이 비교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J는요. A국이 2분의 3인데 B국이 4분의 8이야. 훨씬 더 기회비용이 싸니까 YJ에 대해서는 B국이 비교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출 볼게요. 어떤 한 나라가 어떤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A국이 XJ의 비교위가 있게 되면 YJ에 대해서는 B국이 비교위가 있다.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따라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모든 재화에 대해서 다 비교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국은 XJ에 비교위가 있고요. 그리고 우위를 지니고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좀 보시면 돼요. B국은 YJ에 비교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위를 지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비교우의 법칙과 상대 가격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